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로봇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LG가 미국 스타트업에 800억 원을 베팅한다라고 밝히면서 로봇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에서 흥행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다가오면서 이게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로봇 관련주에 대한 시선,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에 이제 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부 로봇주들이 아주 쬐끔씩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가 단연 수급을 좀 쓸어가는 부분들고 워낙 돈이 쏠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이런 우리 로봇주들의 차트를 좀 잘 살펴보면 아, 참 출발할 준비를 잘 하고 있었구나라는 흐름이 느낄 정도의 이런 차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유압 로봇이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신규 상장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이제 따상 흐름들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이 돼서 뭐 최근에는 이제 따따상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일정 부분 이상의 수급 쏠림만 나오더라도 사실상 상당한 좀 기대감을 키워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까지가 기간 수요 예치이고 내일부터 이제 일반 공모 관련된 부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일부 있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요 청약이 얼마나 좀 뜨거웠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이슈가 갈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증시 상장 예정일이 26일이거든요. 사실 이제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한 27% 정도 부분인데 다만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사에서는 이제 주요 협력하는 업체들은 1년 동안 보해서 물량을 좀 묶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PI라든지 기타 투자한 이런 부분에서는 1개월 지났을 때 나오는 보해서 물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 한 50% 정도까지 유통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장 초반에 빠르게 좀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얼마나 수급이 쏠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사실 로봇주들이 한번 불을 뿜어줄 수 있는 충분한 트리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LG전자인데 네. 여기에 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의미가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LG 쪽에서 투자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로도 좀 엮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상장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 LG전자가 좀 투자를 했었던 뭐 로보로브나 로보스타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사실은 조금 변동성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종목군들이 또 핫하게 움직이면 이제 뭐 삼성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엮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종목군들이 이미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좀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대장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각나는데 이들이 오히려 좀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실 뭐 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좀 일부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만 보셔도 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훨씬 더 좀 적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가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을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는 올랐지만 소외가 되는 산업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로봇이 과거 AI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때는
같이 이렇게 채널링돼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그런 패턴들이 좀 여러 번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냥 반도체 안에서의 이런 순환매 특히나 온디바이스가 핫하게 움직이고 나서 좀 후발로 움직이고 있는 쪽으로도 좀 수급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이제 제일 후발단에 있는 게 뉴로모픽인데 뭐 사실 이제 이런 온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MPU라든지 속도 빠르게 하는 거라든지 뭐 전력을 좀 적게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AI 반도체의 끝판왕은 결국엔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관점으로 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를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슈가 없으면은 웬만한 종목군들은 좀 주가가 빠지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7만 원대 초중반부터 8만 원대 초반까지 단단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두 번 정도의 좀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슈 트리거 생기면서 거래량 빵 터지면 여기 안에서 좀 상당히 강하게 이제 좀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좀 준비 예열은 좀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슈나 이벤트가 없으면 주가가 빠져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면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벌써 한 11월 달부터 계속적인 횡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여기 지금 올라가기 전을 보시면 올라온 다음에 정말 이렇게 그 좀 답답하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대량 매물대에서 좀 횡보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로봇주에서도 그러한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아마 이제 2월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능형 로봇법에서 이제 보행인의 지위를 가진 그런 로봇들도 생길 거고 사실 이제 뭐 제가 요번 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을 좀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로봇이 이제 로봇이 있죠.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만큼 충분히 좀 활성화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로봇 쪽으로 엮으려고 하면 뭐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붙일 수 있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약간의 좀 논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대장주들이 뭐 단기간에 이슈 모멘텀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의 끝판왕은 로봇이고 그래서 로봇을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에 대한 실적 부진 언제부터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오름세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좀 가장 이제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신 부분일 텐데 뭐 최근에 로봇주 중에 이제 좀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불을 세게 뽑아줬죠. 뭐 이제 청소기 관련된 종목이었죠.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에브리봇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로봇주 투자할 때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절대적인 실적이 시총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도 낮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주문을 하기보다는 저는 뭐 키오스크도 최하위단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전방위적으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출하량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배송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배달이나 배송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슈화가 가시화가 된다면 아마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실적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엄청나게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를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력이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독보적으로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 캐파를 많이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뭐 선도를 한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고 가는 분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투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발 관련된 이런 산업의 기조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도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반도체 쪽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를 한 부품들이 상당히 많고 충분히 그 기술력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술력 부분에서도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주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요즘 대기업들의 투자 기조는 어떤가요? 일단 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당장 뭐 LG전자만 보더라도 이제 베어 로보틱스에 좀 상당한 금액을 좀 투자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뭐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지금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부터 뭐 15만 원 이렇게 직행을 했었던 이유도 삼성에서 뭔가에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이런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품 개발 같은 이슈들도 좀 상당히 있었죠. 사실 CES에서도 뭐 보픽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우리 이제 강아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로봇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M&A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많은 자금을 좀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우주항공 쪽과 연결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고 사실 해외에서는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투자를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 기업들이 이제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자금력 부분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에서 사실 좀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회사가 인수를 하고 이제 든든한 뒷배가 생기게 된다면 자금적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든든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히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AI 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을 좀 배치를 했고 또 임원 같은 경우도 신임 사회이사로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좀 트렌드를 확실히 바꾸는 그런 흐름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집사 로봇 볼리도 공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네. 정말로 로봇 산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시장은 AI 열풍인데 AI가 발달을 하면서 결국 로봇 쪽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끝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 이제 바로 뭐 옵티머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성장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전문 이제 보도 업체죠. 이제 분석 업체인데 이제 넥스트 MSC에서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를 조금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AI가 탑재된 로봇 시장인데요. 27년에 1,580억 달러고 30년에는 이제 1,848억 달러로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성장하는 폭 자체가 뭐 거의 두 자릿수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볼리나 스마트폰 AI 에이전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CES나 이제 로봇주들이 또 연초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CES에서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한종혜 부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로봇에 대한 성장은 물살을 탈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해주면서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 발전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마트 홈을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부핏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사업 영역이 많이 뻗어나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전망치와 이런 삼성전자의 좀 중요한 발언들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휴머노이드 좀 로봇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또 옵티머스를 좀 보시게 될 텐데 휴머노이드 쪽이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1세대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뭔가 좀 관절이나 이런 것도 좀 삐그덕 거리고 사실 속도도 굉장히 느렸거든요. 근데 2세대 옵티머스를 보시면 속도도 1세대에 엄청 대비했을 빨라요. 때는 상당히 많이 빨라졌고 저는 관절 부분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진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이렇게 갑자기 빨라진다고? 그렇죠. 근데 속도가 앞으로 이제 3단계 가면 더 빨라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저는 뭐 관절 부분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터미네이터 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런 AI 탑재를 바탕으로 이제 인간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할 부분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봇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대기업의 투자 메커니즘으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로봇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두 개의 대장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두산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종목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또 MSCI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낳은 뭐 괴물에서 패납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두산 로보틱스까지는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연 로봇에 좀 상승 트리거를 만들었었던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또 삼성전자의 뭐 지분 인수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일단 묵직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출하량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렌시스라든지 뭐 이제 SBB테크, 뭐 SPG 이런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삼성발 생산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좀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눌렸네요. 인탑스라는 종목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좀 협동 로봇이나 뭐 좀 특수하게 이벤트가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킨 튀기는 팔만 생각을 하시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용접용 로봇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좀 상당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있고, 또 보행인을 집중으로 이제 배달 로봇으로 좀 집중된 로봇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로봇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될 텐데 오늘 장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미국장 뭐 지금 너무 강합니다. 뭐 엔비디아도 사실 좀 강한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다시 반도체 쪽이 좋아지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쪽에서의 또 이제 하락 기조가 좀 일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수급적인 이런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 기조를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또 3,700억을 팔았고 최근 6거래일로 확대를 해서 보시면 한 1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실 뭐 좀 깨작깨작 판 것 같지만 이게 6거래일을 합치면 하루를 빼고는 다 팔았는데 뭐 3천억, 2천억,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팔게 되면서 2천억이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3천억이 나가면서 거의 1조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가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굉장히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좀 지수가 강하게 갔었던 이유가 선물 시장이 지금 3원물에서 6원물로 지금 롤오버를 2거래일 연속 굉장히 많은 미결제 약정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유지를 하면서 기관과 금융투자의 수급을 좀 땡겨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나름대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쪽에 대한 수급을 조금 뜯어보면 물론 현대차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를 보시면 개인이 이 거래일 동안 사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양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PBR 쪽에서 일부 강한 기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에서는 단기적인 좀 차익이 나오면서 이런 순환매의 관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인트 삼아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프로그램 순매수의 흐름에 상당히 좀 많이 채널링돼서 움직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같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높은 순위에 다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수급이 당겨지면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따라오는 거고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이 좀 다른 산업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산이거든요. 방산 같은 경우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오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기관이 던지는 부분에서 외국인이 사주더라도 좀 차익이 나오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에서는 일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엔비디아 오르면 또 이제 내일도 또 이제 이런 반도체 쪽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겠죠. 근데 오늘 시간의 좀 특징들을 보니까 CXL 쪽에서 좀 움직임이 일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CXL로 시작을 한다면 또 뉴럴모픽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일단 온디바이스에서 파생되는 산업군들 먼저 일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단기적으로 또 시세 분출된 이후에 다시 엔비디아가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면은 또 이제 HBM 쪽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순환매를 상당히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최근에 11조 수준으로 유지가 되던 게 이게 또 빠르게 9조대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조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의 이런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일부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연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증시에 대한 단기적인 불안감이 또 일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추이까지도 조금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